자,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거 프린트 새로 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소가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 못 오는 아진이도 이 프린트 선생님 방에 있으니까. 교과서는 뒤에 결합까지 내가 준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쵸? 됐어요. 자,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여태까지는 이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시연아. 네. 일단 수업 듣자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를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주기율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나타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주야? 주기율표에서 원자를 배치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처음에 누구였다가 원자량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로 바뀌었고,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과학자들 이름 중요해요. 그죠? 과학자들 이름하고 아예 문제 이렇게 나와. 이 과학자는 뭐를 주자. 이 과학자는 뭐를 주자. 뭐 다음 주 틀린 거.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나왔던 게 이제 주기율표에서 위치 원소들. 그죠? 그래서 1족, 2족, 뭐서 족까지 주기가 의미하는 거가, 족이 의미하는 거는 원자과 전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화학 특성들을 결정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운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1족 원소인 누구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 여기 잘려? 아니요.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금속들 중에서도 반응성이 제일 큰 금속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 이제 보면, 자, 얘네들은 몇 족 원소야? 시연아? 몇 족 원소? 그죠? 1족 원소. 자, 1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야? 한 개. 그죠?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인데, 그럼 얘네들은 최적 전자를 모두 몇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최적 전자가 모두 몇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맞긴 맞지만, 실제 내신에서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얘네가 전자 하나를 버리면 그래서 누구랑 똑같아져? 비활성 기체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죠. 그지? 그래서 이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그죠?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전자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가가 되는 거고,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은 2족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플러스 전자 2개 버리고 뭐가? 플러스 2가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금속은, 그죠? 금속 원소는 반응을 하는 게 전자를 잃는 거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진 않지만 통합과학 2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산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고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양전하를 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이쪽에 있는 17족 원소를 배웠어, 얘죠. 그지? 자, 17족 원소 누구 있어, 여기? 17족 원소. 누구 있어? 외우라고. 시연이 누구 있어? 그럼 자, 플로린, 그 다음에 아니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플로린, 염소,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러면 아이오딘. 외워야 돼. 알았어? 그죠? 자, 얘네들은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 시연이? 원자과 전자요? 응. 한 개. 얘가 한 개인데 얘도 한 개일까? 원자과 전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려볼까? 자, 9번. 7개. 그죠? 7개. 근데 최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 개수 그러니까 최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족부터 17족까지는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구만 다르냐면 18족 원소만 달라. 그러니까 18족 원소는 예를 들면 여기 18족 원소가 있는데 또 안 나와. 자, 18족 원소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네온이라고 있고 여기 아르곤 이렇게 있는데,
자, 네온은 몇 번이냐면 9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제 10번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10번이 있고 얘는 이제 18번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자, 10번이면 양성자 10개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개 들어가? 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는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맞거든? 그지? 자, 그런데 얘는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맞는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그죠?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수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이 원자하고 여기 있는 원자하고 이제 서로 뭐해? 서로 결합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나트륨하고 CL이 결합한다고 해서 얘 서서 이제 가까이 온다고 쳐봐. 그죠? 그럼 나트륨하고 CL 서서히 가까이 오다가 서로 뭐해? 만나겠지.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얘네가 만날 때 누구부터 만나겠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부터 만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최외곽 전자가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최외곽 전자 중에서 실제로 이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전자 하나를 그죠?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17쪽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원자과 전자가 7개거든? 그럼 얘는 또 몇 개가 되려고 하겠어? 8개가 되려고 하겠지. 그럼 8개가 되려면 7개를 버리는 게나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나. 그러니까 그거를 얘한테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에 있는 전자, 나트륨 아까 전자 뭐 한다고 그랬어? 하나 버린다고 했었지. 그 버리는 전자가 어디에? CL한테 오면서 얘네가 결합이 성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얘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모두 몇 개야? 한 개지. 얘는 이제 7개인데 하나 받았으니까 어쨌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몇 개야? 7개지. 이런 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17쪽까지는 그죠?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는 그 누가 18쪽 얘는 최외곽 전자 즉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죠? 그 원자과 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 자체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즉 얘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빵개라는 얘기는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다? 빵개다. 그지? 맞아. 그래서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는 17쪽까지는 같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 몇 개가 되려고 한다? 8개가 되려고 한다 라는 표현 대신에 실제 내신용 답에서는 뭐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한다. 이게 표현이 되게 정확해요. 왜냐면 CL이 지금 최외곽 전자가 7개였잖아. 그죠? 자, 이것도 중요해. 자, CL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CL하고 나트륨은 같은 3죽이거든요. 그죠? 둘 다 이제 3죽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뭐가 되려고 한다 그랬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자를 몇 개를 가지려고 한다? 8개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럼 얘네가 8개가 되는 방식이 얘는 전자를 얻는 방식인 거고 CL은 그저 전자를 얻는 방식인 거고 나트륨은 전자를 잃는 방식이야. 그래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얘네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게 어떤 원자하고 똑같아지는 거냐 이런 식의 문제지. 자, 다시 할게. 자, CL은 최외곽 전자가 모두 몇 개야? 7개야. 그럼 전자 하나를 얘가 뭐해? 얻지. 그럼 얻으면 누구랑 똑같아져? 아르곤하고 똑같아져. 전자 하나 얻으니까 전자 배치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도 나오냐면 CL이 전자를 얻으면 네온처럼 된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죠? 누구처럼 되는 거야? 아르곤처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얘하고 같은 쪽인 나트륨은 봐봐.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뭐해? 잃지. 그럼 얘가 잃으면 그래서 얘도 아르곤처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얘는 누구처럼 돼? 이 위에 있는 네온처럼 되는 거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칼륨은 누구처럼 돼? 칼륨은 아르곤처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 결합을 하는 이유는 자, 이제 오늘 프린트 보세요. 자, 오늘 프린트를 보면 얘네가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죠? 어쨌든 이게 서술형 답이 나오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최외곽 전자를 모두 몇 개를 만들려고 한다? 8개를 만들려고 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네가 그러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경우에 CL은 누구처럼 돼? 여기 옆에 있는 바로 그죠? 같은 주기에 있는 아르곤처럼 되는 거고 플로리는 누구처럼 되겠어?
네온처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리튬은 누구처럼 되겠어? 위에 있는 헬륨처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각각 어떤 원자처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자, Cl은 여기 있는 17종 원소들은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처럼 돼. 그죠? 자, 17종 원소들은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처럼. 그래서 플로린은 네온처럼 되고 Cl은 누구처럼? 아르곤처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알카리 금속인 나트륨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그때 누구처럼 되는 거야? 이 위에 이 주기에 있는 네온처럼 되는 거고 전자 버리니까 리튬은 누구처럼 돼? 헬륨처럼 돼. 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봐봐. 예를 들어서 A 이온과 B 이온이 있어. 얘네들은 이 이온 상태일 때, 그죠? 이온 상태일 때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같아. 라고 하면, 그죠? 맞아? 라고 하면 여기서 그럼 얘하고 얘는 각각 몇 주기가 될까? 자, A 이온과 그 다음에 누구? B 이온이 있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고 얘는 전자를 하나 뭐 한 거야? 얻은 거지. 그 결과가 어떻대? 전자 배치가 서로 같았대. 만약에 문제 조건에.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B 이온이 만약에 그러니까 B 이온이 만약에 얘였으면 그죠? 그럼 A는 누구여야 돼? 나트륨이 돼야 돼? 칼륨이 돼야 돼? 아르곤처럼 되려면 그치? 칼륨이어야지. 같은 주기 아니야. 시연아 다시 해줄까? 한 번 더 할게. 그죠?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A 양이온과 B 음이온이 있어. 근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런 조건일 때 만약에 B가 Cl-였다면 그러면 이 A는 누구냐? 그럼 너희 그냥 딱 되게 직관적으로 Cl이니까 그냥 나트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Cl이 누구처럼 돼? 아르곤처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A 이온도 아르곤처럼 되려면 아까 나트륨은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 네온처럼 된다 그랬었지. 전자 하나 잃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 칼륨 이온이 돼야지. 얘는. 이해됐어요? 그죠? 한 번 더 해줄까요, 시연아? 오케이. 자, 왜 자꾸 내가 뭘 한 번 더 해주고 그럼 애들 다 먹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낚이는 문제들 많이 나온다. 그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되게 쉽게 8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 잘 못 풀어? 못 푼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네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과연 뭐가 되는데, 그죠? 요거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통합과학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낚이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됐어? 자, 그래서 자 거기서 지금 보면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프린트를 다시 봤을 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건데 우리가 비활성 기체를 왜 배우냐면 자, 첫 번째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보면 화학결합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원소들을 막 다 찾았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나트륨과 Cl도 결합하고 여기 있는 나트륨도 플로리랑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 그죠? 옆에 있는 마그네슘도 여기 있는 산소랑 막 결합을 해.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다음에 또는 이 Cl은 지들끼리도 결합해 이렇게. Cl과 Cl 이렇게. 근데 플로린도 지들끼리도 결합해. 우리 지난 시간에 얘네 할로지너스 배우면서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표현 했어? 안 했어? 했었죠.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게 플로린 지네끼리 결합을 한다는 거고 얘네는 F하고 Cl도 결합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과학자들은 얘네는 왜 이렇게 결합을 할까? 왜 혼자 존재하지 못할까? 그죠?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누굴 봤냐면 결합을 하지 않는 애들을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합을 하지 않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18종 원소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을 안 해. 근데 얘네들 나머지 애들은 다 뭐해? 결합을 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연구해서 얘네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결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려. 그 결론이 뭐냐면 18종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헬륨은 뭐야? 2개고 나머지 몇 개? 8개. 그죠?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 자, 화학결합을 배울 때 화학결합이 왜 일어나냐를 배울 때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 비활성 기체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얘네는 자기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굳이 결합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를 이제 찾아봤더니 바로 뭐더라? 얘네가 최외각 전자가 모두 몇 개가 되는 거? 8개가 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바로 2번.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뭐 해야 돼? 잃어야 돼. 왜? 원자과 전자가 다 모두 몇 개야? 1개거나 2개거나 뭐 3개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선생님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우리 나트륨 그려보고 마그네슘 그려보고 알루미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나트륨 10 몇 번이죠?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예지야 나트륨 몇 번이지? 아이고 매우 시험 볼 때보다 11번. 그죠? 나트륨 11번 그죠? 자, 마그네슘 몇 번이지 시연아? 12번 자신있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 보고 있을 누구지? 아진이 독감 걸렸대. 아진아 독감은 뭐가 중요해? 나으려면 독감을 나으려면 귤 한 박스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낫는다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아진아 듣고 있니? 귤 한 박스를 낫는다는 믿음으로 먹어. 아진아 알루미늄 몇 번? 몇 번? 그치 13번. 그려 원자 전자 그려. 가운데 핵 그리고 전자 그려봐. 친절해져야지. 그려보려면 얘들아. 그리지 않으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시연아 나트륨의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모두 몇 개? 1개. 1개. 그죠? 맞아. 그럼 얘는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 즉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10개. 최외각 전자 8개. 8개. 그죠?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 게 나아 아니면 7개를 갖고 오는 게 나아? 버리는 그죠? 그럼 하나를 버리니까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 양이온.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자 마그네슘 원자가 나오죠? 여기 문제 보면 너희가 딱 전자 배치 봤을 때 마그네슘 원자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그죠? 안 나와도 자 봐봐. 거기 마그네슘 원자라는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최외각 전자가 모두 몇 개야? 그림에 선생님 그림 그 포인트 그림. 자 마그네슘 원자 볼게요. 여기. 자 아진아 보이니? 요 그림 보여? 요 그림이라고 요 그림. 알았어? 독감 걸린 아진아? 지난주 영상에 막 지호 메이드 나도 놀려야지. 애들은 놀리는 맛이 좀 있어요. 자 다시 거기 이제 봐봐.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건데 이게 마그네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 제일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야? 시연아?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 2개. 그치 2개. 그러니까 2개니까 갖고 오겠어 아니면 버리겠어? 버려요. 그치.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순간 그죠? 전자 몇 개를 버렸어? 2개를 버렸으니까 얘가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순간 누구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요? 몇 번하고 똑같아져? 마그네슘은 10번. 10번. 누구? 헬륨. 네온! 네. 우리 주기율표를 그 표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 외워야지. 그죠? 자, 옆에 산소 원자 볼게요. 자, 산소 원자 그림 보세요. 자, 그게 산소 원자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시연아 그림 그만 그려. 재밌냐? 자, 근데 대단하지 않아? 과학자들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를 과학자들 눈에 이 전자가 눈에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떤 자기가 상상을 해서 이 그림을 저기한 거잖아, 그린 거잖아. 근데 이게 실은 이렇게 돌지도 않긴 해요, 실제로는. 원래 그래서 이게 전자가 도는 방향이 또 있어. 그게 원래 일반 선택 화학이 있다가 너희 때 빠졌어, 교육과정에. 그죠?
근데 거기가 오히려 전체 단원에서 그나마 좀 쉬운 단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 봐봐 거기 산소 원자. 자 산소 원자 보면 예주야 제일 바깥쪽에 원자가 된 자 몇 개야? 6개. 6개. 그럼 6개니까 8개가 되려면 6개를 버리겠어? 2개를 갖고 오겠어? 2개를 갖고. 그쵸? 맞아. 2개를 갖고 와서 전자 2개를 얻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가 되면서 얘 전자 누구하고 전자 배치 똑같아져? 네온. 네온하고 똑같아져. 그죠? 맞아. 자 그 다음 거기 그림 잘 봐봐. 거기 보면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되지. 전자 2개를 버리고. 그죠? 자 입자의 크기가 더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원자일 때는 껍질이 3개였잖아. 그죠? 근데 얘네가 뭐가 되면서 이온이 되면서 그죠? 이온이 되면서 껍질이 감소하니까 크기가 작아졌거든.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얘가 A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예를 들어서 작아졌다. 그죠? 자, 크기가 작아졌어. 그럼 얘는 과연 양이온일까 음이온일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졌대. 그럼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버리거나 갖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그죠? 그럼 얘네가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야? 버렸다는 얘기지. 전자를 버려서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야.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2학년 때 배운 화학에 있다가 빠진 내용인데 가끔 선생님들이 내실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옆에 있는 음이온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산소 원자가 그죠? 산소 원자가 뭐가 되면서 이온이 되면서 그죠? 거기는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실제로 어때요? 약간 커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산소 같은 경우 보면 산소가 원래 플러스 8이었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6개가 이렇게 있다가 그죠? 6개가 있다가 얘도 8개가 되기 위해서 전자 2개가 더 뭐 한 거야? 들어온 거지. 맞아? 자 들어오는 과정 한번 생각해. 전자가 들어왔어. 근데 전자끼리 서로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전자는 다 무슨 전화 띄요? 마이너스 전화 뜨잖아. 그러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로 싫어하는 애들이 6명이 있는데 또 싫어하는 애들 2명이 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더 붙겠어? 아니면 더 멀리 떨어지겠어? 더 멀리 떨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산소 원자일 때하고 이온일 때 누가 더 크다? 이온일 때가 더 큰 거야. 맞아? 그죠? 왜?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더 커져서.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림상은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시연아 원자 B가 있고 B 이온이 있어. 오케이? 자 만약에 원자가 더 컸어. 그럼 얘는 어떤 거야?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었어요. 그렇지. 안 낚이네. 그죠? 자, 이온이 더 컸어.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었어. 뭐라고? 얻었어. 얻은 거. 오케이? 그죠? 맞아. 이런 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주기 나트륨은 전자를 잃으면 2주기 네온과 똑같은 배치가 되는 거고 3주기 Cl은 전자를 얻으면 3주기 아르곤과 같은 배치가 된다. 요거 낚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가 뭐 A, B 서로 다른 이온이 있는데 뭐 전자 배치가 같다. 라고 하면 그죠? 양이온은 3주기가 돼야 되고 음이온은 2주기가 돼야 돼. 이 말 이해되지? 오케이? 이제 이해해? 주결별 머릿속에 좀 못 그리나? 아니 그릴 수 있어. 뭐 못 그린 게 어딨어? 하면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냐? 애들 다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너 지난번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복습했어 안 했어? 했어요. 교과서 읽었어요? 이걸 했어요. 어. 먼저 풀면서. 먼저 읽어. 그러니까 너희 혹시 지금 시연아 혹시 문제 풀면서 같이 찾아가면서 보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마라. 일단 먼저 수업 듣고 나서 교과서를 읽든지 아니면 선생님 프린트를 쭉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외워. 이해하면서 외워. 그죠? 그리고 나서 덮어놓고 문제를 풀어. 그럼 너희가 풀다 보면 막히는 데가 나와 안 나와? 거기를 이제 다시 읽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별로 안 좋은 거 그거예요. 찾아가면서 푸는 거. 그죠? 그럼 이제 뭔가 지식이 이제 나달이 되죠. 그지? 그래서 복습 너는 그날 가서 읽었고 문제는 다음날 푼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읽고 바로 그냥
아, 읽고 바로 풀었어? 응. 읽고 다음날 풀어. 그러니까 읽고 다음날 풀면서 그죠? 아, 내가 그때 읽었는데 또 까먹었네. 이걸 이게 느껴야 돼. 그죠? 예준은 복습 어떻게 했어?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요. 이유는? 그냥 잤는데. 그 얘기했지. 목동애들과 너희의 차이점 얘기했어, 안 했어? 목동애들, 선생님 이제 목동애들도 가르치고 니들도 가르치잖아.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수업에 대한 집중력 둘 다 비슷해요. 너희랑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물론 걔네는 선행을 되게 많이 했던 애들인데 그렇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걸 막 되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용어가 낯설지 않은 것뿐인데 수업에 대한 집중력 너희도 나쁘지 않고 시키는 거 내가 시키는 거 너희도 걔네만큼 해.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문제집 한 권 더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근데 왜냐면 문제집 보통 2번 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아 둘 다 공통점도 있어. 둘 다 복습하지 않는다. 근데 복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좀 달라. 우리는 복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자는 거. 걔네는 수학 숙제 하느라고. 이 차이가 있어. 예주야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그냥 계속 잘 거야? 아니면 이제 너는 복습이라도 할 거야? 그치? 너 걔네들이랑 같이 경쟁해야 돼. 할 거지? 그죠? 니네가 절대 머리가 딸리거나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절대 그렇진 않아요. 가르쳐 보면. 근데 차이는 집에 가서. 오케이?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비활성 기체가 이제 뭐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헬륨, 네온, 광도인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얘는 쓰임새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 주기율표에서 위치. 자, 1주기에 누구 있어? 헬륨 있고, 그 다음에 네온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 이렇게 있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비활성 기체 몇 쪽? 18쪽 원소고. 자, 시연아, 얘네들 최응자제 몇 개? 8개. 자, 원자관세 몇 개? 0개. 그렇지.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결합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래서 얘네를 주로 어디에 쓰냐면 그죠? 얘도 어쨌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고온의 환경에 냅둬. 고온의 냅둬도 반응을 안 하니까 안전한 거야. 그죠? 대표적으로 헬륨은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일단 헬륨은 1주기잖아요. 그죠? 1주기가 굉장히 어때? 1주기 2번이잖아. 굉장히 어때? 가벼워. 그죠? 가벼우니까 어디에? 풍선에 써. 그죠? 맞아. 광고용 기구나 이런 풍선에 쓰는데 원래는 누굴 썼냐면 수소를 썼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가벼우니까. 근데 수소의 특징이 뭐야? 불 한 번 잘못 나면 터져요. 그죠? 맞아. 그래서 터져서 굉장히 어때? 위험해. 근데 헬륨은 봐봐. 헬륨은 얘는 산소하고 반응이 안 해? 안 해. 왜? 비활성 기체니까. 그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광고용 기구 뭐 이런 데 쓴다라는 거고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거고 네온 같은 경우도 자 광고판이잖아. 광고가 네온 사인. 그 안에도 전기하고 빛 엄청 많이 들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막 빛 에너지 나오는데, 그죠? 맞아, 빛 에너지 나오는데 굉장히 뜨거운 환경일 텐데, 그죠? 근데 이제 네온이 반응을 안 하니까 아르곤도 어디 들어가면 형광등. 그냥 형광등 안에 이제 어떤 그 금속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소를 냅두게 되면 여기가 녹슬어. 그지? 그래서 산소 대신에 누굴 넣어놓냐면 이제 아르곤을 넣어놓는데 아르곤을 넣는 이유가 형광등 안에 그 구리선이 빛이 나오면 뜨겁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아르곤은 뜨겁더라도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그죠? 안 하니까 얘는 이제 그런 데 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활용은 대부분 뭔가 빛이 나거나 고온 상태. 그죠? 그 상태의 얘 기체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온 결합인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이온 결합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원소는 일단 여기서 이온 결합, 우리가 원소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거 금속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자, 위치 생각하세요. 자, 금속 원소 주기율표 어느 쪽에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그죠? 수소 빼고 그다음 비금속 기체는 이쪽에 있었고 17쪽, 16쪽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만나서 이제 결합이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봐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온 결합이고 하나는 공유 결합이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이온 결합을 주로 배우거든요. 근데 내년에 너희 어차피 늙어서 이제 2학년 되잖아. 그치? 내년이요. 그죠? 내년에 2학년 너희 무슨 얘기 해줄까? 너네 지금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있으면 니네 고3 돼. 근데 고3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상태 그대로 고3 되는 거야. 내 정신 상태나 집에서 자는 요 그대로 고3이 돼요. 괜찮겠어 예주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자. 근데 내일 또 모의고사야. 또 자. 내일 수능이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고3이 되면. 괜찮겠어? 이야. 근데 이게 진짜 세월이 진짜 빠른 게 내가 그 얘기 안 한다. 목동에서도 이제 그 수업이랑 컨설팅 하잖아요. 거기 지금 내년에 고3 되는 애들이 걔네 중3 올라올 때 내가 처음 만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만날 때보다 1년 더 적게 만난 거지. 그지? 내가 걔네들을 화투 생투를 가르쳤는데 걔네 중3. 그래서 걔네는 내가 교과서 주면 다 외워서 오고 다 써서 오고. 그래서 내가 근데 걔네들이 지금 나랑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걔네가 지금 각 학교에서 거의 한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들이야 다. 그때 그렇게 했던 애들이. 근데 이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시킨 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요거의 문제라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근데 그 중에 물론 한 놈은 진짜 머리가 좋긴 해요. 걔는 진짜 머리는 좋은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머리는 좋은데 많이 깝깝하죠. 근데 걔가 이제 내년에 서울대 의대를 써야 돼. 난 걔를 반드시 붙여야 돼. 왜냐면 걔는 3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있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대는 그런 면접 문제가 있어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어떤 아픈 사람을 공감해주기도 하지만 못 해줘야 돼. 어떤 처방도 내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냥 뭐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충분히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위애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너는 의사가 되되 의사가 돼서 절대 환자는 만나지 말아라. 그냥 어디 그냥 박혀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만 하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 근데 그러나 뭐 하다가 그래서 공감 능력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 얘기 안 나? 너희 그 얘기 했는데 모르겠다. 너희 반에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니네 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는 싶어하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애가 얘기했어? 어쩌다 그렇게 됐니? 했어? 네. 넌 몰라? 아니요. 알았구만. 맞다고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사람은 공평하다. 시는 공평하다. 오케이? 우린 열심히 공부한다. 자, 아진이, 넌 이해했지? 자, 어쨌든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할 텐데 통합과학에서는 이온결합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너희 나중에 2학년 되면 공유결합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이온결합부터 먼저 할게. 자, 이온결합은 일단은 이온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이온 뭐하고 뭐밖에 없어? 양이온과 음이온밖에 없지. 그죠? 그럼 아까 양이온은 전자를 뭐 하는 거였어? 버리는 거였지. 그럼 전자를 버리는 건 제일 원자과 전자가 많은 거에서 적은 거였어. 적은 거. 맞아? 그죠? 그러면 앞쪽 원소야 뒤쪽 원소야? 앞쪽 원소. 그럼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금속. 그치. 그래서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니까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네한테 이거 위치 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그죠? 그래서 C하고 D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이런 게 나와. 그럼 C는 이 앞쪽은 다 뭐야? 다 금속이야. 맞아 안 맞아? 누구 조심해야 돼? 얘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서 C는 어쨌든 금속이죠. D는 누구예요? 비금속이지. 그럼 얘하고 얘 결합하니까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그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뭐냐면 이 공유라고 하는 게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주로 누구냐면 여기 비금속끼리의 결합. 봐봐. 금속 원소는 이 이온 결합은 되게 심플하게 금속 원소 전자 주려고 해. 양이온 되지. 그죠? 근데 비금속 전자를 받아. 음이온 되지. 그죠? 그래서 각각 뭐가 됐어? 그 비화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어. 근데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얘 전자 주고 양이온이 됐고 얘는 전자 받고 음이온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뭐가 생겨?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된 게 뭐야? 그게 이제 이온 결합이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금속끼리는 서로 전자를 가지려고 해. 그죠? 맞아? 서로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니까 나도 가지려고 하고 쟤도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가 하는 방법은 그냥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이온결합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이온결합은 자 여기 2페이지 아진이 보고 있니? 이제 이거 몰라. 내 얼굴만 막 이만큼 나온 거 아니야? 자, 어때요? 얼굴 괜찮아요? 네. 이뻐요? 네. 오케이. 자, 이온 결합은 아까 다시 어떤 원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인데, 그죠? 여기서 어떤 문제 나온다고? 요 주기율표 위주로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너희가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는 게 무슨 뭐 누구하고 결합해야 이온 결합이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죠? 각각 누구랑 같은 기체가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 이제 나트륨하고 CL이 반응해서 그죠? NaCl이 되는 반응을 봅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아마 학교에서 안 할 거야. 자, 여기다가 플라스크에다가 Cl2를 놔둬. 그죠? 자, Cl2가 상태가 무슨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시연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할로겐에서 배웠는데 여기 FCl, BrI 이렇게 배우면서 얘네들 상태, 색깔 배웠어 안 배웠어? 그치? 외웠겠지? 배우면서? 그죠? 자, Cl2 무슨 상태? 그죠? 기체 상태. 그죠? 여기 이제 기체를 이렇게 놔둬. 여기 이게 가득 차겠지? 그죠? 맞아? 그러다 여기다가 나트륨 금속을 툭 던져.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해? 예주야. 나트륨을 툭 던지면 팍팍 빛이 나면서 여기 하얀 알갱이가 생겨. 그게 NaCl이야. Cl2하고 Na하고 반응해서 생겨. 그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 되게 위험해. 왜 위험하다고 예주야? 빛을 내면서 아, 빛을 내서 위험해? 파워 막 튀어서 뭐라고? 튀어서 튀어서 위험해? 그러니까 왜 튀냐? 라고 했을 때 봐봐. 알칼리 금속 중에, 그러니까 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애잖아. 얘는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애잖아.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애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신나게 반응을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되게 위험한데 어쨌든 그 내가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반응가지고 파바박 빛이 나면서 그래서 여기 흰색 알갱이가 생긴다라는 건데 그 파바박 빛이 나는 과정이 바로 그 그림이야. 거기 그림 보면 나트륨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고, 그죠? 그럼 Cl은 전자가 없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나트륨이 Cl한테 전자를 뭐해? 넘겨줘. 그죠? 자, 아까 넘겨주면서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전자 껍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Cl은 전자가 들어와서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커지지. 맞아? 그지? 그래서 얘네가 순간적으로 이게 되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건데 나트륨하고 Cl이 만나면서 이제 나트륨이 이제 전자 툭 주고 Cl은 전자 받고 그죠? 그럼 나트륨이 전자를 주니까 얘가 뭐가 돼? 양이온이 돼. 그죠?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받으니까 뭐가 돼? 음이온이 돼.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서로 어떻게 돼? 잡아당기는 인력이 형성돼서 서로 그냥 붙어버려. 그게 NaCl이 되는 거야. 상황 이해돼요? 그죠? 자, 그래서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화학식으로 쓰면 자, 나트륨이 누구 만나? Cl을 만나는 건데 이거 Cl로 써야 돼? Cl2로 써야 돼? Cl2로 써야지. 왜? 자연계에는 Cl이 아니라 Cl2로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aCl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개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죠? 맞아? 그럼 여기서 얘가 Cl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써야 되고 2를 써야 되고 그럼 나트륨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나트륨이 두 개니까 여기다가 써야 돼? 여기다가 써야 돼? 금속은 앞에다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반응식은. 오케이? 그죠? 반응식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됐어? 나트륨은 분자로 하나만 있어도 돼요? 나트륨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금속은 얘들아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냥 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나아. 나트륨은 원자.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 2개와 Cl2 분자 1개가 2개의 NaCl을 만드는 거고 이 NaCl도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중요해. 자, 이온 결합 물질을 너희가 딱 봤을 때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모여 있으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이온 결합이야.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NaCl 보면 Na가 뭐예요? 주기율표 위치 생각해. 금속. 얘 누구야? 비금속. 그죠? 맞아. 서로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MgO. 자, 어떻게 읽어? 산화 마그네슘.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 주기율표 위치 생각해. 3주기 2족이다. 그죠? 자, 얘 금속, 비금속. 오케이? 그지? 또 누구 있냐면 MgCl2도 되죠. MgCl2. 까만색을 쓰지 않겠어. 자, MgCl2. 여기서도 지금 보면 묻었어. 자, 마그네슘 금속, 얘 비금속.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까요? 계속 CaCO3. CaCO3. 자,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지금 보면 주기율표 위치. 칼슘 뭐예요? 4주기 2족이에요. 칼륨 바로 뒤에 있어요. 오케이, 칼륨이 리튬, 나트륨, 칼륨 있고 칼륨 옆에 칼슘 있어. 오케이? 자, 여기서 얘도 금속이고 탄소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지. 그치? 그래서 얘도 뭐야? 이온 결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다. Al2O3. 자, 알루미늄 위치. 리튬, 나트륨, 칼륨 있고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 있고 마그네슘 옆에 알루미늄 있다. 오케이? 11, 12, 13. 외우자. 그지? 자, 알루미늄 뭐야? 금속. 얘 비금속. 그지? 자, 그래서 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어서 얘네들은 다 뭐다? 이온 결합이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시연이 쓰는 동안 기다리자. 그림 봐. 요새 그때 되게 훔치고 싶은 볼펜 하나가 여기 있다. 훔쳐야지. 여기 껌도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떤 분이 쓰시는 거야? 여기는? 수학생. 아, 그래? 그 선생님 전용 공간이야? 약간 쌤들마다 어. 고정돼 있는 강의실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깍두기야? 여기. 저기는 저 수업을 하진 않잖아 내가. 네. 그렇지? 근데 여기 쌤 대신 단독으로 교무실 쓰시잖아요. 아, 저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 때문에. 나중에 너희도 조만간 상담 한번 할 거야. 내가 그 설명한다고 얘기했었지. 네. 그 설명하고 나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상담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거야. 어느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재밌어. 자, 계속할게. 여기서 지금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보면, 자, 여기서 지금 NA는 전자 몇 개 줄 수 있어? 플러스 1까지 전자 하나 줄 수 있지. 그죠? 위치 생각해. 주기율표. 얘는 전자 하나. 맞아? 그래서 얘는 하나 주고 하나 받으니까 1대1로 결합해서 그냥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이 되죠. 맞아요? 자, 마그네슘 얘도 볼게요. 얘 보면 마그네슘은 리튬, 나트륨, 칼륨 있고 나트륨 옆에 있어요. 그죠? 그럼 플러스 1가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 2가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전자 몇 개? 2개를 일러내고. 자, 산소 위치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쭉쭉쭉 가다가 이쪽에 맨 끝에 플로린이 있거든? 그 앞에 있는 게 산소야. 그죠? 그럼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 6개겠지. 6개인데 전자 그럼 몇 개 얻으려고 하겠어? 그죠? 2개 얻으려고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저렇게 써요? 마이너스 2. 소리. 아. 자,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주고 얘는 전자 2개 받으니까 얘도 1대1로 존재하니까 그냥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다음 여기 얘 보면 자,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고 미안해 시연아. 자, 플러스 2가. CL은 이거네. 마이너스 1까지. 그지? 근데 얘는 전자를 뭐야? 2개를 줄 수 있는데 CL은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그죠?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자 2개 줘야 되니까 이쪽에 CL 하나 붙고 이쪽에 CL 하나 붙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MgCl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찾을 수 있겠죠? 맞아? 요렇게 바꿔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 보면 알루미늄 어디 있어요?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가야. 그럼 얘는 총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전체 전자를 몇 개 줄 수 있어? 6개 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산소는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아? 2개밖에 못 받지. 그죠? 맞아? 근데 얘는 6개를 줘야 되는데 얘는 2개밖에 못 받으니까 산소가 몇 개 필요해? 3개.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온이나 물질이 화학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되게 뭐하다? 중요하다. 라는 거. 거의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할게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고체일 때, 자, 이 이온결합 물질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수용액이나 액체가 되면 그때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제일 완만한 NaCl, 소금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고체 상태야. 자, S라고 쓴 건 고체야. 솔리드. 그죠?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자, 가로축이 온도, 그다음에 세로축은 전기 전도도인데 얘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낮을 때, 즉 고체 상태에서는 뭐야?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하다가 얘가 이제 딱 뭐 하기 시작하면 녹기 시작하면 자, NaCl N이라고 써. 이건 액체야. 용융. 근데 이게 너네 잠깐 딴 얘기 아니라 NaCl AQ 얘도 전기를 통하거든요. 얘하고 얘 차이가 뭐냐면 이 AQ는 아쿠아, 물에 녹였다는 뜻이야. 아쿠아. 그죠? 맞아, 물에 녹였다는 뜻이고 얘는 그냥 NaCl 소금 있지. 얘 녹는 점이 800도씨거든. 그러니까 800도씨 이상을 가열해서 그냥 NaCl을 액체로 만든 거야. 용융액으로. 차이점 있어 없어? 차이점은 있지만 그죠?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어쨌든 얘는 뭐야? 전기를 통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를 높이면 액체가 되면서 얘가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요 지점이 바로 NaCl의 뭐가 돼? 녹는 점이 돼. 그지? 이게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봐봐. 얘들아, 너네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통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거든. 전류가 흐른다 라는 뜻인데 예주야 졸려 나도 난 목이 타. 자, 전류가 흐른다는 뜻인데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전류가 언제 흘러? 전류가 흐른다는 게 누가 움직이는 거야? 더워. 덥고 목 타고 아우 더워. 오늘 누가 나오지? 아직도 더워. 더워. 너 왜 이렇게 졸아? 야, 졸음껌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너 먹어. 근데 남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를 저기가 훔친 걸로 하자. 김도혜씨가 훔친 걸로 하자. 알았어? 뭐 어때? 몰라. 내가 먹어. 2개. 너도 줘? 아니 저는 만약에 수학쌤이 얘기하고 누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김도혜쌤이 드셨어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그 엄청 매워요. 알아. 운전할 때는 아우. 아! 이거. 이제 학원의 장점은 그게 있어. 내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학원 강사의 삶에 되게 만족하는 편인데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왜냐면 교원 자격증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생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고 아우 어떡해. 두 번째는 왜 2개 줬어요? 한 개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강하게 커야 돼, 예주야. 학원생의 장점은 처음 보는 학생도 내가 야 먹을 거 좀만 줘, 그러면 줘. 내가 만약에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야 쌤 좀만 줘, 그러면 그냥 줘. 난 그게 되게 좋아. 자, 다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야.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전기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중2 때 배워. 그래서 너네 왜 전압을 걸면 이런 표현 나오지? 그래서 전압을 걸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표현 나오지? 그러니까 전압을 건다라는 것도 전자를 미는 힘을 내가 줬다는 뜻이거든.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바로 뭐야?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전하를 띤 입자가 바로 누군데? 이온.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고체일 때는 왜 안 통하냐면 봐봐. 여기에 Na 있고 옆에 Cl 있고 그 다음 Na 플러스 있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NA니까 여기 Cl 마이너스 여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겠지. 맞아요? 그죠? 이게 이온 간의 어떤 이온 간에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니까 되게 강하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는 전압을 걸어줘도 얘네가 안 움직여. 그죠? 맞아? 그런데 얘네가 이제 뭐가 되면 액체가 되면 이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다 이렇게 떨어뜨려지는 거지. 그죠? 떨어뜨려지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내가 전압을 걸면 얘네들은 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움직일 거고 얘네들은 음이오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 플러스 극 쪽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고체일 때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즉 NA하고 CL이 서로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전압을 걸어준다 한들 얘네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죠? 맞아. 그런데 액체나 뭐가 되면 수용액이 되면 그죠?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그때는 얘네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면서 뭐가 된다?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가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가고 오케이? 그죠? 이게 누구의 특징이야?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징이야. 오케이? 야, 처음에 맺고 그 다음 괜찮은데? 그지? 자, 그 다음 자, 얘네들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 뭐 배워? 이제 고결합 배울 거거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어쨌든 이게 이온들끼리 서로 강하게 서로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안 떨어져? 쉽게 안 떨어져요. 그죠?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녹는 점이 어때? 높아. 그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쉽게 안 떨어져.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강하게 잡고 있어서.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이 높으니까 주로 뭐로 존재하겠어? 고체로 존재하겠지. 녹지 않은 상태. 맞아요? 맞아. 주로 고체로 존재한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우리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 단원이 우리 그 지각, 땅덩어리. 그죠? 땅덩어리를 구성하는 원소와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에서 중요한 게 지각이랑 어쨌든 생명체니까. 그지?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물질은 당연히 뭐야? 우리가 딛고 서야 되니까 얘네는 고체여야 되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주로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의 원소고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그죠? 공유 결합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의 원소. 그지?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CHON 얘네가 대표적인 거거든. 그죠? 그럼 탄소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 다 비금속이잖아. 그치?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 결합을 그래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다시 가면 자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그치? 그래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주로 뭐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각을 이루는 물질. 그죠?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규산염 광물들은 대부분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 자, 외력이 약하다는 지난번에 한번 금속 전성 얘기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주위의 물질 중에 이온 결합하는 애가 뭐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CaCO3 어떻게 읽어? 뭐라고 읽어? CaCO3. 한사를 갈. 그죠? CaCO3 뒤에서부터 읽죠. 그죠? 얘가 탄산 이온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자, 칼슘은 몇 가짜리야? 칼슘 위치 생각해. 리튬, 나트륨, 칼륨이고 칼륨 바로 뒤에 칼슘 있어. 그죠? 몇 가짜리야? 플러스 2가짜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CO3는 따로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원자단 이온이라고 하는데 CO3 전체가 마이너스 2가짜리예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탄산칼슘 이렇게 읽고 얘는 그죠? 일단은 뭐 산호 껍데기, 산호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에도 주로 쓰지만 얘는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물질 순환 배울 때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탄소의 순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지. 얘가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지. 호흡 아니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한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 몸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구에 있는 탄소의 99%는 이 형태로 있어요. 탄산칼슘 형태. 이게 어떤 거냐면 석회암. 그죠? 그래서 땅에 거의 99%의 탄소가 묻혀 있어. 오케이? 우리는 맨날 광합성이랑 호흡 얘기하니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탄소만 생각하잖아. 실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탄소의 거의 99%는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또는 석회암. 같은 얘기야. 그죠? 맞아. 석회암 형태로 지각의 거의 99%에 묻혀 있어요. 나중에 지각할 때 또 배울 겁니다. 땅덩어리에 대해서 배울 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산호나 조개 껍데기, 뭐 달걀 껍데기 이제 그 밖에 껍데기. 오케이? 그래서 너네 그 달걀 껍데기에다가 식초 떨어뜨려봐. 기포 나와. 자, 그 다음 비누. 자, 비누도 NaOH죠. 그죠? 자, NA가 누굴까? 금속이지? 자, OH는 뭐야? 비금속이지? 그죠? 산소도 비금속이고, 수소도 비금속이고. 어떻게 읽어? 시연아? 어떻게 읽어? 시연아 어떻게 읽어? 뒤에서부터. 너 어떻게 읽어? 수산화. 나트륨. 그렇지, 수산화트륨. 오케이? 그죠? 언제 나왔었어, 예주야 이거? 언제 쓰냐고요? NaOH 내가 언제 얘기했어? 나트륨이 누구하고 반응했을 때? 앞에서 우리 알칼리 금속 배우면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그래서 막 공기 중에 놔두면 광택도 사라지고 산물하고 반응했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때 나오는 기체가 누구였어? 산소? 아 수소다. 맞다. 그쵸?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해서 나오는 게 NaOH랑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개수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뭐 했었어? 얘, 그죠? 얘는 이제 뭐 수소기체 나오는 거고, 얘 액성이 뭐라 그랬어? 산성, 염기성,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염기수. 그 염기성.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시약이 뭐였어, 시연아? 페노프탈레인? 그죠? 페노프탈레인이 무슨 색? 으로 변해야 돼. 붉은색.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특별히 붉은색으로 썼었잖아 그때. 그때 나왔다고 NaOH가. 알았어? 자, NaOH 비누의 주성분. 그지? 자, CaCl2 어떻게 읽어 시연아? CaCl2. 거기 CaCl2 어떻게 읽어? 응. 네 글자 뭐라고 읽어? CaCl2 뒤에서 이렇게 읽잖아. 중2 때 배운 내용인데. 얘 염소잖아요. 네. 염소인데, 그죠? 염소인데 읽을 때는 염화 칼슘 이렇게 읽죠. 아까 MgO도 봐봐. MgO도 산소 칼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산화 마그네슘. 오케이? 그죠? 얘도 수산화 나트륨. 오케이? 자, 어떻게 읽어? 염화칼슘. 오케이? 자, 염화칼슘. 어디에 쓰냐면 제설제로 써요. 제설제가 뭘까, 예주야? 눈 녹이는 거. 그냥 눈 녹이는 거. 그죠? 맞아. 얘 눈을 녹이는데, 근데 거기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얘네들이 얘를 녹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물 분자하고 막 서로 어때? 물 분자가 이제 우리가 언다는 것 자체를 이게 눈을 녹인다기보다 눈을 얼음이 안 얼게 하는 거예요. 안 얼게 막는 거야. 그죠? 이렇게 봐봐. 겨울철 되면 온도가 조금 오늘 온도 영하 6도? 낮이 영하 6도야. 아침이 영하 11도? 이 정도면 미친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 그죠? 자, 봐봐. 온도가 쭉 내려가면 물이 뭐 해야 돼? 얼어야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 얘들아, 물이 얼다라는 게
현상이 물 입자하고 물 입자하고 서로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소금물이 얼 때는 물과 소금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물과 물이 만나는 거야. 그때도 언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런데 얘를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그 물 분자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이 이온들이 들어가지. 맞아? 그럼 여기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만나는 걸 얘네가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얼어 안 얼어? 안 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눈이나 그죠? 눈이나 이런 데다 염화칼슘 뿌려주면 눈이 어는 걸 막는 거지. 오케이? 그죠? 언다라는 현상을 잘 생각해. 언다라는 건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니까 서로 달라붙는 건데 이렇게 이온들을 넣어주면 그죠? 이온들을 넣어주면 물 분자가 서로 달라붙는 걸 뭐해? 막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염화칼슘 말고 CaCl2 말고 그죠? CaCl2 말고 NaCl을 넣어주면 그때는 어느 거 막을 수 있어 없어? 자, 지금 CaCl2가 글씨를 잘 써야겠어. 말리지 말아봐. 어떻게 하면 잘 쓰지? 야, 여기 선생님들 중에 누가 글씨 잘 써? 누구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 글씨 누가 제일 잘 써? 칠판에요? 다 나랑 비슷해 설마? 엔지쌤? 누구? 엔지쌤? 여기 있으신 여기 계신 분 중에. 박은지쌤 아 그래? 무슨 과목 선생님이셔? 수학쌤 오케이. 얘랑 국어쌤 여자 국어쌤 최근에 오신 오케이. 그러면 나처럼 글씨 쓰시는 분. 없구나. 동현쌤. 동현쌤 김효수 글씨 못 써? 글씨 잘 쓰시는데 빨리 쓰셔가지고 좀 날려 쓰세요. 잘 쓰시는 건 맞아요. 몰라요. 자 봐봐. 나 글씨 잘 쓸 거야. 말리지 마. 자 CaCl2가 얘는 이온화가 되면 너 이거 중학교 2학기 때 배웠다. 이온화가 되면 칼슘 2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치? 자 NaCl은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렇게 입자가 나눠진다고. 그치? 그러면 제설제로 얘를 쓰거든요. 그죠? 아까 제설제를 쓴다는 건 눈이 어는 걸 뭐 하는 거야? 막는 거고 즉 물 분자 막는 건데 얘를 쓰면 녹는 게 어쨌든 내려가. 아까 잘 안 얼어. 얘를 쓰면 얘도 어는 걸 뭐 할 수 있어? 방지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굳이 얘 말고 얘를 쓰는 이유가 뭘까? 잘 돼서? 그러니까 왜 잘 돼서? 저 단순해. 아우 녹화돼서 욕도 못 하겠고 진짜. 뭐가 잘 돼서? 시연이. 먹는 게 잘. 그래. 자, 아까 물 분자가 여기서 보면 얘는 이거 한 분자가 이온화가 되면 총 몇 개가 나와? 입자가 3개가 나오지. 맞아? 이거 하나랑 그치? 이거 하나랑 이거 2개에서 총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는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얻은 걸 막으려면 물 분자를 서로 방해를 하려면 입자가 3개인 게 좋아? 2개인 게 좋아? 3개인 게 더 확실히 막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쓴다. 라는 내용을 나중에 너희가 진로화학에 배워요. 어느 점 내용. 그러니까 오히려 진로화학을 배우면 약간 그런 거가 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언다, 물이 끓는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일상에 쓰는 거잖아.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줘. 아, 언다라는 게 이런 현상이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반응들, 뭐 하여튼 이런 반응들에 대한 어떤 규정을 좀 내려주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나는 최근에 이제 화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그 뭐죠? 하여튼 공부하는데 그 뭘까 하나의 정의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너희가 이제 늙어서 고3 되면 같이 합시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제설제는 아마 너희 그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얘를 막 뿌리잖아 겨울철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뿌려서 얘가 뭐가 돼? 자동차가 녹슬어요. 왜냐면 막 튀잖아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식물의 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손상되고, 그지? 그래서 얘네를, 그래서 너희 아마 그 교과서 끝에 크게 나올 거예요. 친환경 제설제 만들기 뭐 이런 활동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염화칼슘 자주 나옵니다. 염화칼슘은 또 얘 어디에 쓰냐면 습기 제거제. 너네 물 먹는 하마 본 적 있어 없어? 그죠? 그 옷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잖아 물 먹는 하마. 그 안에 CaCl2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aHCO3. 자, NaHCO3. 자, 어떻게 읽냐면, 보자. 시연이 화이팅! 시연아 읽어봐. 뒤에서부터 읽어. 아까 얘 어떻게 읽으라 했어? 탄산 탄산? 읽어, 그냥 느낌대로. 탄산수 소 나트륨. 끝이야. 탄산수 나트륨. 그죠? 맞아. 얘는 이제 베이킹소다. 그죠? 빵 만들 때. 빵 만드는 걸 취미라는 애들이 진짜 있더라. 그냥 사먹지. 자, 그 다음에 제산제. 얘들아, 제설제는 눈이 어는 걸 막는 거고, 자, 제산제는 뭐야, 시연아? 너희가 지금은 먹지 않겠지만, 나중에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위산이 과다했을 때. 그죠? 위에 산성 있잖아, 염산. 그죠?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 숙술이지. 그죠?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억제할 때 먹는 게 이제 제산제예요. 그죠? 맞아. 이제 염기성 성분이다. 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 할 건데 일단 교과서는 선생님이 준 교과서 잠깐 볼까요? 없어? 줄게. 나 프린트를 막 해놨어. 교과서는 71쪽 여기 중간까지 여기까지 여기 시간 아직 안 보이니? 여기까지 읽고 요약 질문 그리고 완자 71쪽 어디까지요? 여기 염화나트륨의 정기전도성까지 그림까지 그다음에 완자 오늘 1월 1월 2일. 오늘 2일 어제가 새해였어. 아 어제가 87쪽까지 완자는 87쪽까지 배운 거 다 풀어. 네. 배운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잠시 끄고 우리 시연이랑 예주 때리러. 어? 이걸 누른 게 아닌가?